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순수한 의도가 75세가 넘은 고령의 환자에게는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감 때문에 혹은 자식들의 권유로 받는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동반자로서 병원에서는 수익 문제로 참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그 검사 비용을 아껴서 확실하게 수명을 늘리는 의학적 투자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진실을 공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을 운영하는 의사 홍해걸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어르신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검사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라는 가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86이신데 이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일념으로 지난 15년간 매년 수백만 원짜리 정밀종합 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재작년 검진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소화도 잘 되고 복통 한번 없으셨는데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결과에서 췌장에 아주 미세한 물혹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는 악성 종양, 즉 암으로 보일 확률은 극히 낮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직 검사가 권유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 등 쪽에 딱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위나 대장처럼 내시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을 떼어내려면 내시경을 12지장까지 깊숙이 넣고 거기서 다시 바늘을 찔러 췌장 조직을 채취해야 하는 매우 침습적이고 난도가 높은 시술이 필요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단지 확인을 위해 이 위험한 시술을 감행하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닌 단순 낭종, 즉 물혹이었습니다. 피부로 치면 점이나 검버섯 같은 노화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시술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췌장이 물리적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발병한 것입니다. 췌장은 강력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췌장 세포가 파괴되면서 흘러나온 소화액은 주변 장기를 마치 고기를 연하게 하듯 녹여버립니다. 이를 자가 소화작용이라고 하는데 통증은 산통에 비견될 만큼 끔찍하고 치사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오셨던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사경을 헤매셨고 금식 치료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 체중이 무려 10kg이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휠체어에 의지해 퇴원하시며 제 손을 잡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통곡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김철수 어르신만의 불운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진단기술이 발달하면서 너무 작은 이상 소견까지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고령층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기계에 비유하자면 75년을 굴러간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에 녹이 슬고 배기구에 그을음이 끼고 차체에 흠집이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월의 풍화작용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퇴행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진단기기들은 이 미세한 녹과 흠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기준값을 들이대며 비정상, 질환의심, 정밀검사 요망이라 하는 빨간 경고등을 켜댑니다.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낡은 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려다 차를 완전히 폐차시키는 우를 범하고 계십니다. 노년의학의 핵심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와 기능 유지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분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암세포의 성장 속도 또한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몇 달 만에 퍼질 암이, 노인에게는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라는 거북이,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상도 없는데 굳이 몸을 헤집어 병을 찾아내는 과잉 진단은 의학적 효용성보다 위해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의사가 권하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득보다 실이 큰 5가지 검사를 하나하나 병태생리학적 근거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검진 항목에 소변 검사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무심코 받으십니다. 결과지에 요로 감염 의심 혹은 세균 검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오면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 비뇨기계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10명 중 2~3명,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증상은 없는데 세균만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방광은 나이가 들면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독성이 약한 순한 세균들이 들어와 털을 잡고 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균들이 일종의 정상 상재균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진짜 독한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마치 텃세가 심한 터주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어 도둑이 못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단지 수치상 세균이 보인다는 이유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터주대감 역할을 하던 순한 세균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주공산이 된 방광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악질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고열이 나고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따라서 소변을 볼 때 자결감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급성 증상이 없다면 소변 검사 수치에 일희일비하여 항생제를 드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해드릴 항목은 바로 증상이 없는 단순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아야 하는 호흡 곤란 증세가 없다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굳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80년 가까이 박동을 이어온 심장이 20대 청년의 심장과 똑같은 모양과 박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학적으로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심장에 흐르는 전기, 신호의 전달 체계도 조금씩 변형이 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노화에 따른 심장의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고장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세월에 적응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셈입니다. 문제는 병원의 진단기계들이 이러한 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비정상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점입니다. 심방세동이나 심비대 같은 소견이 찍혀 나오면 그때부터 환자와 의사 모두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의료계의 폭포수 효과입니다. 산 정상에서 굴린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듯 심전도의 사소한 이상 소견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잉 검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전도가 이상하니 더 정밀하게 보자며 심장 초음파를 권하고 거기서 또 애매한 부분이 보이면 관상동맥 CT를 찍자고 합니다. CT 검사에서 혈관이 조금 좁아져 보이면 결국엔 대학병원으로 가서 사타구니 혈관에 굵은 관을 집어넣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조영제는 노년의 콩팥 기능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시술 도중 혈관이 터지거나 뇌경색이 오는 합병증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뱉어내는 수치보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컨디션과 몸의 소리를 더 신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자기 공명 영상, 즉 MRI 검사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좀 저리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마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MRI부터 찍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100년 된 고택, 아주 기품 있는 한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집이기에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기둥에는 온기와 생채기가 있으며 문풍지에는 구멍도 숭숭 뚫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집이 당장 무너질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아주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60세 이상 성인 10명을 데려다가 MRI를 찍어보면 그중 9명에게서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발견됩니다. 영상의학적으로는 변기지만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우리는 척추의 주름살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척추의 노화 소견도 수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확인하는 순간 사람의 심리는 묘하게 작동합니다. 멀쩡하던 허리가 더 아픈 것 같고 당장 저 튀어나온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수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대공사를 시작하면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척추 수술도 한 번 칼을 대기 시작하면 척추를 지지해주던 근육과 인대가 손상을 입어 수술 전보다 허리가 더 약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마미 증후군 같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의 정답은 영상검사가 아니라 시간과 운동입니다.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평지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100명 중 90명은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화려한 영상 장비가 보여주는 사진 한 장에 현혹되어 내 몸에 칼을 대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75세 이상 남성분들이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검사는 전립선암 특이한권 검사 PSA입니다. 아마 건강검진표에서 종양 표지자 검사 항목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의 비뇨의학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대 여명이 10년 미만인 고령 남성에게는 이 검사를 아예 권고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유용성 등급을 매길 때 사실상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검사입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암의 독특한 진행 양상 때문입니다. 전립선암은 앞서 말씀드린 거북이 암호의 대표 주자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암이 커져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 전에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 같은 다른 노인성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80살이 넘어 돌아가신 남성분들을 부검해보면 10명 중 서너 명의 전립선에서 암세포가 발견됩니다. 평생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암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초음파 기구를 넣고 전립선의 굵은 바늘을 12번 이상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는 매우 고통스럽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술입니다. 여기서 암세포가 나오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수술을 감행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배뇨와 성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다발과 얽혀 있습니다. 수술로 전립선을 드러내면 그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수술받은 환자 5명 중 1명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에 시달리고 10명 중 7명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남은 20, 30년의 삶을 기저귀를 찬 채 우울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속에 순한 암세포 하나쯤은 친구처럼 데리고 살면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의사가 루틴하게 검사를 권하더라도 선생님, 제 나이에는 그 수치를 아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웃으며 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명예롭게 졸업하셔야 할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세의 무증상 대장 내시경만큼은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대장 용종, 즉 선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선종암연쇄라는 과정을 거치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작은 용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고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90세까지 사시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때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암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실로 심각합니다. 노화된 장 점막은 마치 젖은 종이처럼 얇고 약해져 있습니다. 내시경 기구가 조금만 잘못 닿아도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또한 검사를 위해 투여하는 수면 유도제나 진정제는 노년층의 심폐 기능에 급격한 저하를 일으켜 검사 도중 호흡 곤란이나 쇼크가 올 위험, 즉 마취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받은 검사에서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증상이 있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10kg씩 빠지는 소모성 질환의 징후가 없다면 이제 대장 내시경과는 작별을 고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숙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병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그 막대한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김철수 어르신이 선택한 확실한 의학적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 번 찍을 돈 80만 원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고통 없이 그리고 활력 넘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바로 고성능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통증의 왕이라 불릴 만큼 산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예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싼 가격에 국산 생백신을 맞았으니 나는 면역이 있다고 안심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의학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반쪽짜리, 아니 구멍난 방패입니다. 기존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넣은 것으로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70세가 넘으면 면역 노화로 인해 그 효과가 40%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사를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수두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싱글릭스라는 사백신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예방 효과가 무려 97%에 달합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강력한 항체 생성 효과를 냅니다.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번 접종해야 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안 아픈데 찍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앨범 속에 남을 척추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MRI 예약을 취소한 돈으로 부인과 함께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닌 진짜 생명보험입니다. 폐렴 백신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23가 다당질 백신을 무료로 놔주지만 병원에서 돈을 내고 맞는 프리베나 13가 단백접합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예방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면역 기억력이 생겨 폐렴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검사비를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 즉 면역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데 쓰십시오. 두 번째 투자처는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한 켤레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눈 뜨면 습관처럼 찾던 영양제 통들을 다 치우셨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신선한 우유 1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뼈를 지탱하지 못해 관절이 망가지고 당분을 저장할 창고가 없어 당뇨가 오고 넘어지면 바로 골절로 이어져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이를 막아주는 유일한 치료제는 약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본인의 손바닥 크기만큼, 두께도 손바닥 두께만큼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는 것이 최악의 식단입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투자해서 걸으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차게 뛸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됩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약도 사망률을 30%나 낮추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내지 못합니다. MRI 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발이 편한 쿠션 좋은 운동화를 사서 신으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검사 중에서 딱 하나 예외적으로 돈을 써서라도 꼭 받으셔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 중에서도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거나 현재 피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대동맥이 뱃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것은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인 것은 침습적인 CT가 아니라 인체의 무해한 초음파만으로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로 끼워 파는 갑상선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는 증상이 없다면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 과감히 빼버리시고 딱 이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하나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방의학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막상 병원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정밀검사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이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 몸을 방어하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차분하게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라고 얼버무린다면 그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안 받아도 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이득을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방 효과를 보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치료입니다. 남은 소중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으며 보내지 말고 맛있는 것을 드시고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사는 것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삶의 질 측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느리게 자라는 암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시작해도 예후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수년 동안 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마음 졸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 환자 김철수 어르신은 요즘 병원 쇼핑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집을 다니시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불안이라는 마음의 병을 걷어내니 비로소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대의학의 이면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계셨던 건강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 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사회를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온기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억지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함부로 칼을 대고 독한 약을 쓰지 마십시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금지 검사와 3가지 필수 투자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따뜻한 사람 냄새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과잉 진료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어 100세까지 건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의학계의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학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